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법률적 문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 교시에 가까운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법률적 문서로 막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몸을 꽁꽁 묶어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1905년의 을사늑약, 즉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해 갔던 을사늑약을 통과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이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은 우리는 자유통일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은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은 헌법이 무너집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가 바로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선언이니까 서로 좋은 말을 많이 넣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정도로 끝내려면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법률화 한다면은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헌법과 위반되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만약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을사오적하고 똑같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즉 남북한이 같이 발전하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남한이 가지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이 경제력을 북한에 공짜로 갖다 바쳐가지고 양쪽이 다 1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가 되도록 평준화하겠다. 이게 공동번영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도적 발상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강도적 행위를 남한이 인정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입니다. 이것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퍼주기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건 노예의 길입니다. 적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노예의 길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채 변경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과거에 전례가 없어요. 남북 간에 맺었던 선언 있었지만은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노예화하는 그런 비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이것은 비준 동의 문서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선언을 그대로 법률 문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비준 동의를 했던 한미 FTA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조약문으로서 법적 구성력을 갖고 있지만은 이 판문점 선언은 애매모호한 선동 문서인데, 이걸 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 해체 행위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판문점 선언. 앞에 좋은 말 많습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첫 문장이 문제입니다. 민족적 화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족 반역 행위를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군포로 다 돌려주고 배상을 해야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적 화해라 해놓고 그런 잘못을 다 덮고 나가자. 잘못을 덮는 게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됩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가리고 그렇게 다시는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민족적 화해가 되죠. 이 민족적 화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민족적이란 말이 다 북한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북한식 용어입니다. 여기 북한식 용어가 들어있어요. 이 문서는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한테 던져준 문서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이 사고방식, 전략적 방향, 언어의 의미가 북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준 동의해 가지고 우리 법처럼 수용한다면은 우리는 김정은 교실을 헌법 위에 놓는 행위가 됩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감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기에 벌써 헌법 위반입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 이런 애매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어떻게 잇습니까? 법률 문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혈맥이 뭐냐?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휴전선 다 없애버리고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넣습니까? 그리고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헌법 제일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자주통일은 우리의 헌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통일의 2대 가치인데 여기는 자주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통일은 반미입니다. 반미. 우리 반미 통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지금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법제화하면은.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우선 누가 우리 민족이고 누가 민족 반역자입니까? 그걸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민족입니까? 역사상 우리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인데 지금도 10만 명의 양심범들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있는 자인데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민족 공멸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민족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손잡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거는 반역적 용어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이란 말이 왜 여기 나옵니까? 그것을 어떻게 법률 문서로 만듭니까? 법률에는 개인, 가족, 회사, 국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 민족이란 단어가 어떻게 국민이죠. 국민이 돼야 되죠. 왜 민족이 나옵니까?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4.27 선언에서 비핵화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오히려 핵무력을 증강시키는데
그러면 4.27 선언은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지키겠다고요? 강도하고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총을 들지 않는다 약속을 강도하고 형사가 했는데 강도가 다시 총을 들어도 형사는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총 안 들겠다고 하면은 맞아 죽는 길밖에 없죠. 남북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하려면 민족 반역자부터 제거해야 되죠. 그걸 덮고 어떻게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각계각층 다방면적 협력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가야 되고 봐야 되고 김정은은 여기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성전자를 보고 이산가족 다 서로 자유왕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가능한 것처럼 법제화한다? 비준 동의한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바로 노비문서입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대한민국을 북한은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노예로 만든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민족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있는 거지. 남북한에 민족 경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균형 발전입니까? 세상에 민족 경제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민족 경제입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고 남한은 시장 경제인데 이게 민족 경제란 말로 묶일 수가 있습니까? 강도와 형사가 민족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은 14선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북한이 조폭 보스처럼 뜯어먹겠다는 겁니다. 유무상통 정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선언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 강도한테 뜯어먹히는 것을 먹히자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 뜯어먹히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자. 우리 그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돈 북한에 갖다 바쳐가지고 균형 맞추자. 그걸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가공스러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도로를 왜 우리가 연결해 줍니까? 왜 우리가 현대를 해줍니까? 북한 도로를 우리가 왜 현대화해 주죠?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칠 때 군사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킬 수 있게 하는 이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적을 돕는 행위예요. 또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이것도 비준 동의해 놓으면 우리가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겁니다. 채권자로.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대한민국을 노비로 만드는 문서입니다. 남부가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약속 많이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누가 했습니까? 연평도 포격은 누가 했습니까? 그 포격할 때 양쪽이 불가침 합의, 서로 적대 행위 안 한다는 합의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6.15선은 14선은 있었잖아요. 북한이 안 지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보복하지 하면 안 된다. 왜냐? 비준 동의해가지고 이제 법적 문서가 되었다. 우리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저항하지 마라. 이것은 무저항주의입니다.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무저항하겠다는 선언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하면 곱게 맞아 죽자. 곱게 저항하지 말고 맞아 죽자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왜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도 법제화하면 안 됩니다. 선언으로서 그렇게 해놓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석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법제화해 놓으면은, 법에는 보면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해구선 철거해야 한반도 비핵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등등.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4.27 판문점 선언은 이게 북한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도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지른 민족 반역적 범죄를 다 덮자는 겁니다. 다 덮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다 행위, 금지, 평화 등등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응하면 안 된다. 정당 방위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경제라는 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부를 뜯어먹는 것을 한국이 의무로 생각한다. 뜯어먹히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길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 해체를 약속한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정통성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무력화시키고 국군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문서입니다. 반역적 문서가 그냥 선언으로서 굴러다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없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준 동의받아가지고 법으로 만들겠다? 더구나 선언을 법으로 만든 예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리의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은 을사늑약을 추진했던 세력과 똑같은 민족 반역 행위자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